인공연골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수술 재료가 있어요. 메쉬라고 불리는 이 재료는 연골처럼 부드럽고 생분해성 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어요. 연골 대신 사용한 부위에서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염증의 원인이 되거나 흡수되어서 코끝 높이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자연 의원 대표원장 김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코 성형 받기 전 가장 먼저 어떤 걸 물어보시나요? 재료, 회복기간, 모양, 또는 높이? 오늘은 코 성형 상담 받기 전 어떤 걸 물어봐야 할지, 어떤 수술 재료가 좋을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코 성형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을 코 수술 재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콧등을 높이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매끈한 질감과 세련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캡슐이라고 실리콘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거나 석회화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실리콘이 코끝까지 너무 길게 내려와 있으면 코끝의 피부를 자극해서 얇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실리콘의 부작용이 두려우신 분들은 자가진피 또는 연골을 활용한 무보형물 수술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콧등에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 중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보형물이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는 실리콘의 단점을 보완하는 인공 재료로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실리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술한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보다 가격대도 높고 부위 정상 조직과의 유착 정도가 심해서 재수술 시 제거가 좀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한 지 수년이 지나서 간혹 발생하는 지연성 감염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가진피입니다. 자가진피는 자신의 피부 조직을 채취해서 코에 이식하는데, 채취 부위는 귀 뒤, 겨드랑이, 배꼽 또는 엉덩이 등 다양합니다. 자가진피는 코 피부가 아주 얇아서 연골이나 보형물이 비치는 분들 혹은 코에 볼륨감을 더해주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자가연골입니다. 자가연골에는 크게 비중격 연골, 기연골, 늑연골이 있는데요. 자신의 연골 조직을 사용하는 만큼 수술 후 염증이나 구축, 이식물의 이탈과 같은 부작용 부담이 덜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늑연골로는 콧대까지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끝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단단한 연골은 늑연골이고, 그 다음은 비중격 연골, 기연골 순입니다. 저는 코의 기둥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늑연골 또는 비중격 연골로 디자인할 때가 많은데요. 코 기둥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후에 코끝의 미세한 모양의 조정을 위해서 추가로 연골을 이식합니다. 이때 추가로 이식하는 연골은 늑연골이나 비중격 연골로 하기도 하고, 연골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기연골을 쓰기도 합니다. 말랑말랑한 기연골은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코기둥의 기초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코끝에 이식하기에는 좋은 연골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수술하는 원장님마다 선호하는 연골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연골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예전에 실리콘을 코끝까지 길게 삽입한 경우에 실리콘의 아래쪽 끝이 코끝 피부를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으로 코끝에 자가재료인 기연골을 이식하고 튼튼하게 방어벽처럼 만들어주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실리콘을 길게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좀 더 튼튼하게 높이기 위해서 코기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점점 더 하게 되었고, 이 작업은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이 더 적합해서 기연골보다는 이 두 연골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과 자가 늑연골 중에서도 늑연골이 좀 더 튼튼하고 양이 풍부해서 코끝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긴 하지만, 무조건 높다고 해서 이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연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연골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수술 재료가 있어요. 메쉬라고 불리는 이 재료는 연골처럼 부드럽고 생분해성 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어요.
연골 대신 사용한 부위에서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염증의 원인이 되거나 흡수되어서 코끝 높이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재수술을 할 때 보면 주위 조직과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100% 제거가 어렵고 일부가 잘게 부스러진 채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자가연골은 여러분 몸에서 직접 채취한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고, 현재까지는 자가연골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 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감염이나 구축과 같은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자가연골이나 자가진피 등을 사용하는 무보형물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미용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을 쓰는 것보다 매끈한 느낌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용적인 장점보다 코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가 재료로만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성형 상담자는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상식을 수술 재료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첫 수술부터 고난이도의 재수술 케이스까지 다양한 환자분들이 내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의 얼굴에 맞는 이상적인 코의 모양이라든지 수술 재료의 선택 등 수술 전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코 수술에 대한 다양한 수술 방법과 경험이 풍부한 저희 미자인과 같은 코 전문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미자인 의원 대표 원장 김상호였습니다.